재현 씨 괜찮아요? 서윤이 재현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성북구청에서 혼인신고를 막 마치고 한정식집에서 양가 어머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자리였습니다. 새신랑 재현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재현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죠. 정희는 불안해졌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일어서려다 비틀거렸어요. 서윤이 남편을 붙잡았지만 재현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테이블이 넘어가며 그릇들이 깨졌고 음식들이 바닥에 쏟아졌죠. 재현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에서는 거품이 나왔어요. 재현아! 정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119를 부르며 서윤의 엄마 미영도 함께 울부짖었어요. 서윤은 울면서 재현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재현의 눈은 이미 풀려 있었어요. 행복감에 젖어 아름다운 신혼을 꿈꾸던 신랑이 혼인신고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재현의 사망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깐 꾹꾹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2017년 2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윤정희는 낡은 핸드백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지하철 2호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나왔고 심장은 마치 망치질을 하듯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아들 재현이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의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청소부로 일한 지 30년 그동안 강남이라는 곳에 발을 디뎌본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화려한 간판들과 세련된 옷차림의 사람들 사이에서 정희는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빛바랜 남색 코트의 보풀을 떼어내며 그녀는 미용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헤어살롱 미영이라는 금박 간판이 봄 햇살에 반짝거렸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실내는 마치 호텔 로비처럼 화려했고 거대한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영롱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직원의 인사에 정희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낡은 운동화, 보풀이 일어난 코트, 그리고 10번도 넘게 염색한 머리카락. 이곳의 화려함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홍미영 원장님 만나러 왔는데요.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직원은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사모님이시군요. 원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VIP룸은 더욱 호화로웠습니다. 벨벳 소파, 황금빛 거울, 그리고 진주빛깔의 벽지까지. 정희는 소파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깊이 앉으면 일어서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문이 열리고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 그리고 붉은 립스틱까지. 마치 재벌가 부인처럼 보였습니다. 미영의 시선이 정희의 낡은 코트에서 멈췄고 순간 눈빛에 실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직업적인 미소를 지었죠. 어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제가 홍미영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정희는 자신의 거친 손이 부끄러워졌습니다. 30년간 걸레를 짜고 바닥을 닦으며 굳어진 손이었죠. 반면 미영의 손은 마치 비단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윤정희입니다. 우리 재현이가 많이 신세를 졌다면서요. 정희의 말에 미영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신세랄 건 없죠. 그런데 미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정희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재현 씨 어머님께서는 어디서 일하신다고 했죠?
한국교육재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희는 일부러 청소부라는 단어를 빼고 말했습니다. 아, 재단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환경미화 일을 합니다. 30년째요. 순간 미영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커피잔을 들던 손이 잠시 멈췄고 입술이 경직되었죠.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습된 미소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정말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동정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죠.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수모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대화는 어색하게 이어졌습니다. 미영은 끊임없이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았죠. IMF 이후 어떻게 미용실을 성공시켰는지, 강남에서 얼마나 많은 VIP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지, 서윤이를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우리 서윤이는 정말 특별해요. 3살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했고 영어는 원어민 수준이죠. 예술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음대에 들어갔어요. 지금은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피아노 학원에서 일하고 있죠. 미영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재현 씨는 중학교 교사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성북구에 있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교사도 좋은 직업이긴 하죠. 벌이는 별로지만. 미영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겨우 교사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정희는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등교 준비를 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재현. 학생들을 위해 주말에도 무료 보충 수업을 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몰래 참고서를 사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겨우 교사라니요. 우리 재현이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아이들의 미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죠. 정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미영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화제를 돌렸습니다. 대체 그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몰라. 미영의 목소리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처음엔 반대했어요. 우리 서윤이가 그동안 얼마나 좋은 조건의 남자들을 만났는데.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그런데 중학교 교사라니.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백을 꽉 쥐었죠. 하지만 서윤이가 너무 고집을 부려서. 요즘 애들은 부모 말을 안 듣잖아요. 미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큰 양보를 한 것처럼.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재현과 서윤이 들어왔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거든요. 늦어서 죄송해요. 학교 업무가 좀 있어서. 재현은 정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따뜻함에 정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죠. 서윤은 정희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홍서윤입니다. 맑고 고운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서윤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미영을 닮아 미인이었지만 눈빛은 훨씬 순수했습니다. 어머, 예쁘네. 우리 재현이가 복이 많구나. 진심이었습니다. 서윤의 뺨이 발그레해졌고 재현은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엄마, 서윤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자들도 다 좋아하고. 재현의 목소리에는 사랑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죠. 서윤아,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미영이 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정말 이 결혼할 거니?
내가 그동안 배운 게 뭐니? 피아노, 영어, 예절. 모든 걸 포기하고 별 볼 일 없는 남자랑 살 거니? 엄마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재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서윤아, 세상은 좋은 사람만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돈이 없으면 사랑도 시들어. 너도 나중에 후회할 거야. 아니요. 전 재현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영의 한숨소리가 들렸죠. VIP룸 안에서 정희와 재현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이 정말 좋은 아이예요. 저희 효도하면서 잘 살게요. 재현아. 정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서윤 씨는 참 좋은 사람 같구나. 고마워요, 엄마. 재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렵게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죠. 문이 다시 열리고 미영과 서윤이 들어왔습니다. 미영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재현 씨,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어요? 네. 어머님, 제가 비록 부족함이 많지만 서윤이는 정말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재현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어휴, 약속이야 말로는 누가 못해? 서윤이가 고집을 안 꺾으니 어쩔 수는 없지만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정희는 그 광경을 보며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록 사돈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죠.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용실을 나서는 정희의 뒷모습을 보며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청소부의 아들과 자신의 딸이 결혼한다니 평생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엄마, 정희 어머님 정말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서윤의 말에 미영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분? 서윤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가난이야. 너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마음에 무거운 돌처럼 남았지만 재현의 행복한 얼굴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래, 내가 뭐든 참을게. 우리 재현이가 행복하다면. 하지만 정희는 몰랐습니다. 그 무거운 돌이 곧 거대한 바위가 되어 자신의 삶을 짓누르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미영의 차가운 눈빛 속에 숨겨진 끔찍한 계획을. 미영은 미용실 2층 사무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윤과 재현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재현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죠.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미영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997년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IMF가 터지고 남편의 무역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던 그날. 강남의 50평 아파트에서 쫓겨나 반지하 단칸방으로 이사했던 기억. 어린 서윤이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추워? 하고 묻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미영은 다짐했죠. 절대로 다시는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서윤이는 절대로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하겠다고. 남편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술에 빠져 살다가 강경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영 혼자 남겨진 건 빚더미와 5살배기 딸뿐이었죠. 보험 설계사로 시작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강남 부자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굽신거렸고 때로는 모욕도 참아가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10년 피와 땀으로 일궈낸 것이 지금의 미용실이었습니다. 서윤은 미영의 전부였습니다. 가난의 그림자가
딸에게 드리워지지 않도록 미영은 모든 것을 쏟아부었죠. 최고의 피아노 선생님, 원어민 영어 교사, 심지어 예절 강사까지. 서윤을 완벽한 상류층 여성으로 만들기 위해 미영은 자신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매일 밤 딸이 잠든 모습을 보며 속삭였죠. 엄마가 너는 절대 고생시키지 않을게. 그런데 이제 와서 중학교 교사와 결혼하겠다니. 청소부의 아들과 결혼하겠다니. 미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위스키를 꺼내 들었죠. 독한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가슴을 데웠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미영의 표정이 복잡해졌죠. 강도윤이었습니다. 네, 사장님. 미영 씨, 잘 지내시죠? 제가 며칠 전부터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도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사실 서윤 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미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죠. 우리 서윤이요? 네. 작년 송년 파티에서 피아노 연주하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 이후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생각했죠. 도윤은 50대 중반이지만 관리를 잘해서 나이보다 젊어 보였고 무엇보다 강남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재벌이었습니다. 이혼 경력이 있다는 게 흠이었지만 그 정도는 감수할 만했죠. 사장님, 서윤이가 최근에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가요? 사실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중학교 교사라는 사람이에요. 집안도 형편없고. 미영은 일부러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서윤 씨 같은 인재가 그런 평범한 사람을 만난다니.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서윤이가 워낙 고집이 세서. 혹시 제가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서윤 씨를. 도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미영은 속으로 계산했죠. 도윤 같은 사람이라면 나이가 좀 많긴 하지만 서윤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미영의 집에서는 격렬한 말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윤이 서 있었고 미영은 소파에서 일어나 딸을 노려보고 있었죠.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전 재현 씨를 사랑해요. 서윤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죠. 미영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사랑? 내가 사랑을 뭘 알아? 사랑으로 밥이 나오니? 사랑으로 집세를 내니? 엄마는 왜 모든 걸 돈으로만 계산해요? 돈으로 계산 안 하면 뭘로 계산하니? 서윤아,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하루에 4시간도 못 자가며 일했어. 너를 이 자리까지 올려놓으려고.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죠. 딸을 향한 집착과 사랑이 뒤섞인 무서운 빛이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위해 희생한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내 청춘, 내 꿈 모든 걸 포기했어. 오직 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나를 배신하니? 배신이라니요. 전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배신이야. 내가 너를 공주처럼 키웠는데 청소부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그게 나한테 하는 짓이니? 미영은 서윤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서윤이 움찔했죠. 미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강도윤 사장 알지? 그분이 너한테 관심 있대. 작년부터 계속 너를 찾았어. 진심으로 너를 아끼는 것 같더라. 그 아저씨요? 엄마, 제 아빠뻘이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그분은 너를 진짜 공주처럼 대해줄 수 있어. 강남의 빌딩이 여러 채고
제주도에 별장도 있고 내가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 수 있어. 미영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죠.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재현 씨와 함께라면 작은 집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작은 집? 너도 반지하에서 살아봤니? 곰팡이 냄새. 나는 집에서 추위에 떨어봤어?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봤니? 미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나는 듯 했죠. 엄마, 넌 몰라.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랑이 얼마나 쉽게 식는지. 내 아빠도 처음엔 날 사랑한다고 했어. 하지만 돈이 떨어지니까 술만 마시고 날 때렸어. 그게 현실이야. 짝! 미영의 손바닥이 서윤의 뺨을 때렸습니다. 거실에 메아리처럼 울렸죠. 서윤은 충격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뺨에서는 열기가 올라왔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영도 놀란 듯 손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죠. 정신 차려. 내가 그 집에 가면 내 딸이 아니야. 나도 너 같은 딸은 필요 없어. 서윤은 울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흔들었죠. 미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을 때린 자신의 손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내가 고생하는 건 못 봐. 차라리 날 미워해도 좋으니까. 그날 밤 미영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검색창에 청산가리 구입이라고 쳤다가 지웠습니다. 손이 떨렸죠. 하지만 다시 입력했습니다. 서윤을 위해서라면, 서윤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다면, 보험 설계사로 일했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신혼부부가 서로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5억이면 서윤이 당분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강도윤과 이어질 수도 있겠죠.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보험 설계사 시절 알게 된 브로커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 중에는 불법적인 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 미영은 서윤의 어릴 적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5살 때 찍은 사진. 반지하 방에서도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이었죠. 서윤아,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다시는 가난의 그늘에 들어가지 않도록.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죠. 여보세요? 저 홍미영인데요. 혹시 기억하세요? 다음 날 미영은 서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침대에 엎드려 있었고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서윤아. 미영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딸의 등을 쓰다듬었죠. 서윤의 몸이 움찔했지만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어제는 너무했어.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죠. 부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도 한때는 사랑을 믿었어. 내 아빠를 정말 사랑했지. 하지만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었죠. 하지만 가난은 사랑도 망가뜨려. 내 아빠가 변한 건 돈 때문이었어. 자존심이 무너지니까 술로 도망쳤고 결국 엄마. 서윤아, 엄마는 내가 나 같은 고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것뿐이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니까. 미영은 서윤을 꼭 안았습니다. 딸의 몸에서 향긋한 샴푸 냄새가 났죠.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악마가 되는 것도 감수할 수 있었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재현 씨를 사랑한다면 어쩔 수 없지.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 신혼부부 보험은 꼭 들어라.
서로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야. 보험이요? 그래. 엄마가 보험 설계사 출신이잖아. 이건 정말 중요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는 거야.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결혼을 인정해 준 것 같아 안도했죠. 미영의 품에 더 깊이 안겼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서윤아.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건 너야. 언제나 영원히.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곧 저지를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죠. 하지만 이것이 딸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보다 가난의 고통이 더 크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불안한 꿈을 꾸었습니다. 재현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꿈이었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고 손을 뻗어도 닿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위험해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깬 정희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왜 이런 꿈을 꾼 걸까?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유난히 서글프게 들렸죠. 정희는 재현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이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재현아, 엄마가 불안해. 정말 괜찮은 거니? 사진 속 아들은 대답 없이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 후 금요일 아침, 봄비가 서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흐느낌처럼 들렸죠. 재현은 새벽부터 일어나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넥타이를 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정희는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혼인신고 날에 미역국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뭔가 특별한 것을 해주고 싶었죠. 냄비 속 미역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정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5년 전 남편 없이 홀로 재현을 낳던 날이 떠올랐거든요. 엄마, 미역국 냄새가 나네요. 재현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어른스러워 보였죠. 정희는 아들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그렇네. 우산 꼭 챙겨가고. 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재현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정희의 작은 몸이 아들의 품에 폭 안겼죠. 순간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정희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유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재현과 서유는 결혼식을 생략하고 간소하게 혼인신고만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가 아닌 단아한 흰색 원피스였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이었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서유는 행복에 겨워 미소 지었습니다. 미영은 딸의 뒤에서 머리를 만져주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고 표정은 굳어 있었죠. 그녀의 핸드백 안쪽에는 작은 약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담긴 그 병은 마치 맑은 물처럼 보였지만 치명적인 독이었죠. 서윤아, 정말 후회 없니? 미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돌려 엄마를 바라보았죠. 엄마, 전 정말 행복해요. 재현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내가 행복하다면. 미영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날카롭게 찔러왔죠. 하지만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오전 10시 성북구청 앞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죠. 재현은 서윤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윤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구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인신고 창구는 2층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죠. 서류를 제출하고 도장을 찍는 순간 재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윤도 코끝이 시큰해졌죠. 축하합니다. 이제 두 분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셨습니다. 직원의 축하 인사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재현이 서윤의 손을 들어 입맞춤했죠.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청을 나온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현이 먼저 정희에게 전화했죠. 엄마, 저 이제 유부남이에요. 정희는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도 함께였죠. 서윤도 미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혼인신고 잘 끝났어요. 미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죠. 그래, 축하해. 점심은 내가 예약해놨으니 1시까지 거기로 와. 엄마는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을게. 미영은 12시 30분에 한정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예약한 룸으로 안내받은 그녀는 직원에게 자리 배치를 확인했죠. 저희 사위가 될 분이 허리가 안 좋아서요. 창가 쪽 따뜻한 자리로 안내해 주세요. 직원이 나간 후 미영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에피타이저가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잡채, 구절판, 전복초 등 고급 전체 요리들이 아름답게 놓여 있었죠. 미영은 핸드백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주위를 살피며 재현이 앉을 자리 앞에 놓인 전복초 위에 투명한 액체를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전복의 진한 양념 때문에 아무도 이상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손은 떨렸지만 불과 몇 초 만에 모든 것이 끝났죠. 약병을 다시 가방에 넣고 미영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약병과 일회용 장갑을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렸습니다. 거울을 보며 표정을 가다듬었죠. 행복한 시어머니의 얼굴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오후 1시 재영과 서윤 그리고 정희가 도착했습니다. 미영은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았죠. 어서 와요. 비도 오고 해서 따뜻한 음식으로 준비했어요. 미영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재현은 미영이 지정한 창가 자리에 앉았고 나머지 사람들도 자리에 앉았죠. 정희는 화려한 상차림에 다시 한번 주눅이 들었지만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와, 정말 푸짐하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재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온화하게 웃었죠. 우리 사위 좋아하는 걸로 준비했어요. 많이 드세요.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은 자연스럽게 앞에 놓인 전복초를 집어 먹었죠. 양념이 진해서 약간의 쓴맛은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미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철렁했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재현 씨,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됐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미영의 미소는 완벽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정도였죠. 정희는 사돈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의아했지만 좋은 날 괜한 의심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코스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복찜, 갈비찜, 더덕구이 등 고급 음식들이 차례로 나왔죠. 미영은 유난히 재현에게 친절했습니다. 음식을 권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20분이 지났습니다. 재현이 이마에 땀을 닦았죠.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좀 덥네요. 재현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정희가 걱정스럽게 아들을 바라보았죠. 재현아, 괜찮니? 얼굴이 빨갛네. 네. 갑자기 좀 어지럽네요. 서윤이 남편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열이 있는 것 같았죠. 여보, 열이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재현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일어서려다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죠. 재현 씨, 서윤이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탁자가 넘어가고 그릇들이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재현아, 정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재현의 몸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고 입에서는 거품이 나왔습니다. 119에 전화해. 빨리.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죠. 완벽한 충격 상태의 모습이었습니다. 구급차는 1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재현을 들것에 실었고 정희와 서윤은 울며 따라갔습니다. 미영도 당황한 모습으로 함께 병원으로 향했죠. 응급실에서는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위세척을 하고 해독제를 투여했지만 이미 독은 온몸에 퍼진 상태였죠. 청산가리 중독입니다. 양이 치사량을 넘었어요. 의사의 말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청산가리라니. 환자분이 뭘 드셨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정식을 먹었어요. 다들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왜 재현 씨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오후 3시 47분 재현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지 불과 6시간도 안 된 시점이었죠. 정희는 아들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재현아, 재현아, 엄마 두고 어디 가니? 서윤은 남편의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죠. 충격이 너무 커서 모든 감정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형사들이 식당으로 가서 조사를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직원들이 테이블을 치운 상태였고 음식물은 모두 폐기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음식을 준비했습니까? 저희 주방에서 준비했습니다. 미영님께서 미리 예약하셨고 12시부터 세팅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외부인이 들어온 적은 없나요? 미영님께서 30분 일찍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외에는 미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일찍 와서 준비가 잘 되었나 확인했어요. 사위랑 사돈 만나는 자리니까 신경 쓰고 싶어서. 형사들은 CCTV를 확인했지만 미영이 룸에 들어가는 모습만 보일 뿐 내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개인 룸이라 내부 CCTV는 없었던 것이죠. 장례식장에서 미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희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죠. 정희 씨, 제가 준비한 자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사돈 잘못이 아니에요. 정희도 미영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느낌이 남았죠. 왜 하필 재현만?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왜 재현만 죽었을까? 서윤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도착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차마 그런 끔찍한 의심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설마 엄마가.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미영은 화장실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붓고 벌겋게 충혈된 눈, 번진 화장. 완벽한 슬픔의 얼굴이었죠.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정희의 날카로운 시선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모성애는 때로 진실을 꿰뚫어보는 직감을 갖게 하는 법이니까요. 장례식이 끝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매일 같은 악몽에 시달렸어요. 재현이 무언가를 말하려 하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꿈이었죠.
잠에서 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방에 들어선 정희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보험 계약서를 발견했어요. 5억 원이라는 금액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험 설계사 란에는 홍미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혼인신고 3달 전에 가입한 보험이었어요. 왜 갑자기 이런 고액 보험을? 정희는 의문을 품고 한정식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어요. 실내 룸에는 CCTV가 없어요. 손님들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매니저의 대답에 정희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음식이나 서비스에서요. 매니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신부 어머님이 일찍 오셔서 좌석 배치를 직접 하셨어요. 그거 말고는 특별히 이상한 건 없었어요. 무언가 너무나 의심스러운데 그 증거가 쉽게 나오지 않으니 정희는 그저 답답했습니다. 한편 서유는 어머니 집에서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매일 주는 진정제를 먹은 후로는 하루 종일 몽롱했어요. 슬픔도 분노도 그 어떤 감정도 희미해졌죠. 서윤아, 오늘 도윤 씨와 약속 있는 거 알지? 미영이 딸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화려한 드레스가 들려 있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정신을 좀 차려봐.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재현이도 내가 행복하길 바랄 거야. 서유는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입혀주는 대로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죠.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생기 없는 눈동자. 마치 죽은 사람 같았습니다. 정희는 미영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설계사로 일했던 시절의 동료들을 수소문해서 만났어요. 홍미영 씨요? 아주 수완이 좋았죠. 특히 보험금 수령에 관한 법적 지식이 해박했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혹시 문제가 된 적은 없었나요? 글쎄요. 직접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가끔 너무 적극적으로 고액 보험을 권유해서 동료들이 눈살을 찌푸린 적은 있었어요. 정희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영이 무언가를 계획했다고요. 백화점 최상층 레스토랑에서 서유는 도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도 함께였죠. 도윤은 와인을 따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서윤 씨,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윤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였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몽롱한 정신 가운데서도 서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재현이 죽은 지 1달. 아직 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다른 남자의 청혼을 받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서윤아. 미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서윤의 말을 잘랐습니다. 도윤 씨가 얼마나 큰 결심을 하고 청혼하는 건데 너무 실례 아니니? 하지만 엄마, 재현 씨도 내가 언제까지 슬퍼만 하고 있길 바라지 않을 거야. 새 출발이 필요해. 미영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거부하면 안 된다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서유는 몽롱한 정신 가운데서도 미영에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결국 서유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고 도윤이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에 서유는 몸서리쳤습니다. 정희는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정보들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죠. 보험 가입 시점, 미영 씨가 직접 음식을 준비한 점, 그리고 과거 이력. 모든 게 수상합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요. 그럼 독극물은요? 그런 건 쉽게 구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조사 중입니다.
다만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불법 거래가 이뤄져서 정희는 답답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2주 후 서유는 웨딩드레스 가게에 있었습니다. 미영이 골라준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순백의 드레스였지만 서윤에게는 수의처럼 느껴졌어요. 우리 딸 정말 예쁘네. 도윤 씨가 첫눈에 반할 거야. 미영은 흡족한 표정이었습니다. 반면 서윤은 거울을 볼 수가 없었어요. 재영과 함께 입으려고 꿈꿨던 웨딩드레스를 다른 남자와의 결혼식에서 입고 있다니. 엄마, 이건 말도 안 돼요. 아직 재현 오빠의 49제도. 그런 건 미신이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도윤 씨가 얼마나 좋은 조건인데. 부동산 재벌이라고. 미영의 말에는 돈과 지위에 대한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서유는 그런 어머니가 낯설고 무서웠어요. 정희는 재현의 친구인 IT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미영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죠. 형수님, 이건 불법이긴 하지만 재현이를 위해서라면 해볼게요. 며칠 후 친구는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크웹 접속 기록이 있어요. 청산가리 구입 방법을 검색했고 실제로 비트코인으로 결제한 흔적도 있습니다. 날짜는 혼인신고 2주 전이네요.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이었어요. 미영이 2주 전부터 재현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는 증거였죠.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유는 점점 더 많은 약을 먹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재현 생각에 미쳐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서윤아, 내일 예식장 최종 점검 가야 해. 미영이 말했습니다. 서윤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시댁 어른들 만나러 가자. 도윤 씨 어머니가 너를 빨리 보고 싶어 하신대. 네. 서윤의 대답은 기계적이었습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몸뚱이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증거를 더 찾기 위해 미영이 자주 가는 약국들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청산가리 같은 독극물을 파는 곳은 없었어요. 역시 온라인으로 구입한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미용실 직원인 은주를 만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정희가 미영의 미용실 근처를 서성이다가 퇴근하는 은주와 마주친 것이었어요. 혹시 재현 씨 어머니 아니세요? 은주는 정희를 알아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혹시 우리 며느리, 아니, 홍미영 씨 좀 어떠신가요?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원장님이 요즘 좀 이상해요. 특히 혼인신고 날 아침에. 혼인신고 날이요? 네, 그날 아침 일찍 나오셔서 뭔가 작은 병을 가방에 넣는 걸 봤어요.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는데, 그때는 영양제인가 했죠. 정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였어요. 결혼식 전날 밤 서유는 재현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미영 몰래 나온 것이었어요. 차가운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윤의 눈물이 비석을 적셨습니다. 내일이면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는 자신이 너무 비참했어요. 저도 오빠 곁으로 가고 싶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어요. 겁쟁이라서. 차가운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유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듯이.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서윤이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고 들었어요. 재현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가 재현을 죽인 여자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죠. 재현아,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줄게. 조금만 더 기다려. 정희는 아들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증거는 거의 모았어요. 이제 결정적인 한 방만 있으면 되었죠.
결혼식 당일 아침 서윤은 일찍부터 미용실에서 화장을 받았습니다. 미영이 고용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분주히 움직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화장을 해도 서윤의 창백한 안색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신부님, 조금만 미소를 지어주세요. 오늘은 행복한 날이잖아요.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말에 서윤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어요. 이게 정말 자신인지 믿기지 않았죠. 우리 딸 정말 아름답구나. 미영이 뒤에서 서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오늘부터 새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과거는 잊고 앞만 보고 살아. 과거를 잊으라. 재현을 잊으라는 말이었죠.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미영은 휴지로 재빨리 닦아냈습니다. 울면 화장 번진다. 오늘만큼은 참아. 정희는 결혼식장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아들을 죽인 여자의 딸이 결혼하는 것을 축하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윤이 불쌍했습니다. 그 아이도 피해자였어요. 어머니의 욕심에 희생된 또 다른 피해자였죠. 식장 안에서는 결혼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이 버질로드를 걷기 시작했어요.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지만 서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었어요. 도윤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뜨거운 손이었지만 서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만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주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윤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귀에는 재현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윤아, 우리 결혼하면 제주도로 신혼여행 가자. 너가 좋아하는 바다를 실컷 보여줄게. 그 약속은 이제 영원히 지켜질 수 없었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영이 재빨리 다가와 닦아주었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신부가 감동해서 우는 것 같네요. 사회자의 농담에 하객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눈물은 감동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영원한 이별에 대한 눈물이었죠. 정희는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곧 미영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결혼식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도윤과 살고 있었어요. 50층 펜트하우스의 화려함은 서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높은 곳에 갇힌 감옥처럼 느껴졌죠. 도윤은 처음과는 달라졌습니다. 서윤이 과거를 잊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 태도가 차가워졌어요. 말투가 거칠어졌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냈습니다. 서윤은 점점 위축되어 갔죠. 정희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형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다크웹 접속 기록, 청산가리 구입 내역, 증인들의 진술, 모든 것이 미영의 계획적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윤정혜 씨 압수수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의 전화를 받은 정희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홍미영 씨의 집 지하실에서 청산가리와 범행 계획이 적힌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결정적 증거예요. 정희는 안도와 슬픔이 뒤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것이 재현을 돌려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미영은 다음 날 아침 미용실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형사들이 들어서자 손에 들고 있던 가위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홍미영 씨, 강재현 씨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미영의 머릿속엔 오직 서윤만 떠올랐습니다. 딸은 지금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까? 그것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하지만 서윤의 삶은 미영이 꿈꿨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도윤은 날이 갈수록 서윤을 함부로 대했어요.
정신적으로 압박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죠. 서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윤은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어머님, 저예요. 서윤이에요. 서윤아,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왜 그래? 정희는 서윤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냥 어머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재현 오빠가 많이 보고 싶어요. 서윤의 말끝이 울먹임으로 변했습니다. 정희는 직감적으로 서윤이 위험한 상태임을 알았어요. 서윤아, 지금 어디니? 내가 지금 갈게. 정희가 서윤의 집에 도착했을 때 서윤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매우 위태로워 보였어요. 급히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서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영양실조 상태였어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것이 분명했죠. 보호자가 계속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정신과 상담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구치소에 있던 미영은 딸의 입원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미영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어요. 안 돼. 서윤이가 왜? 행복하게 살고 있어야 하는데. 미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한다며 저지른 일이 오히려 딸을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어요. 면회실에서 정희를 만난 미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서윤이가 우리 딸이 어떻게 됐나요? 정희는 복잡한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였지만 지금의 미영은 그저 딸을 걱정하는 불쌍한 어미였어요. 서윤이는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도윤 씨와의 생활이 쉽지 않았나 봐요.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도윤이 딸을 힘들게 했다니. 돈과 지위가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가난한 교사보다 부자가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미영의 말은 흐느낌으로 끊겼습니다. 평생의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영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변호사가 정상 참작을 주장했지만 미영은 오히려 엄벌을 원했습니다. 저는 어떤 벌이든 받겠습니다. 다만 제 딸은 아무 죄가 없어요. 서윤이를 도와주세요. 법정에서 미영은 계속 울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딸을 불행하게 만든 것 때문이었어요. 서윤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도윤과는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도윤은 살인자의 딸이라는 것이 알려지자 서둘러 이혼을 요구했죠. 정희는 매일 서윤을 찾아갔습니다. 서윤아,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어머님,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정희의 따뜻한 말에 서윤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재현은 없지만 재현이 사랑했던 어머니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으니까요. 미영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벌은 따로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이 자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미영에게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죠. 교도소에서 미영은 정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재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서윤이를 부탁드립니다. 그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기를. 겨울이 왔습니다. 서윤은 많이 회복되어 퇴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희는 서윤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재현이 방은 그대로 있어.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현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에서 조금씩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어요. 미영은 면회 온 교도관에게서 딸의 회복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무거운 돌덩이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비록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딸을 사랑했던 마음만은 진심이었으니까요. 감옥에서 미영은 매일 후회하고 매일 또 기도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 죽인 재현의 영혼을 위해.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으니까요. 서윤은 정의의 도움으로 조금씩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재현이 원했을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또다시 살아나갈 것입니다.